8월 27일 날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월 퇴직연금 1,350만 원을 대구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자, 이 1,350만 원 중에 생산직 해당분은 850만 원이래요. 이렇게 쓴 이유가 DC형이죠. 확정기여형.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용 처리할 거라서 500번, 800번 경비 구분하라는 거네요. 그럼 8월 27일 날 우린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 800번대로 구분해서 500번대가 850만 원, 그럼 800번대가 500만 원. 이 돈들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8월 30일자 볼게요. 자, 신제품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우리 사채 채권 발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채를 발행했는데, 자, 우리 사채 발행하게 되면 대변에 사채라고 쓸 거죠. 자, 그럼 사채 발행일이 오늘 8월 3일이고 액면 가격이 1,000만 원. 자, 그리고 만기는 2023년 8월 30일. 문제 적혀 있는 내용 좀 볼게요.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은 8%였으며 8%의 3년 연금 현가 계수는 2.5771이고 8% 3년 현가 계수는 0.79383이며 사채의 현재 시장 가치는 948만 4,560원이다. 자, 이 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시나요? 마지막 줄 적혀 있는 글. 우리 현재 가치라는 게 현가 계수라는 게 뭐냐면 미래 일원의 현재 가치예요. 현가 가치라죠. 현가 계수라는 건 미래 일원의 현재 가치인데 지금 얘는 시장 이자가 8%일 때 시장 이자율이 8%이고 3년 뒤 1원의 현재 가치는 0.79383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돈을 넣어두면 은행에 넣어두면 0.79383을 넣어두면 이자 8%씩 붙었을 때 3년 뒤에 1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현가계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연금 현가계수라는 건 매년 이런 식 지급할 금액의 현재 가치예요. 매년 1원씩 미래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럼 시장 이자율이 8%인데 1년 뒤에 이자 줄 거, 그 금액에 1원 줄 거에 대한 현재 가치와 2년 뒤에 이자 줄 거의 현재 가치와 3년 뒤에 이자 줄 1원의 현재 가치. 그럼 우리는 총 3원을 줄 거란 이야기잖아요. 지금 얘는 3년짜리니까 1년 뒤에 1원, 2년 뒤에 1원, 3년 뒤에 1원. 그래서 총 이 3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전부 다 했을 때에 2.577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넣어두면 1년 뒤에 1원 줄 수 있고 2년 뒤에 1원 줄 수 있고 3년 뒤에 1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자율이 이 금액이 되면 이게 우리 현가계수하고 연금 현가계수인데, 자,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얘는 친절하게 발행 금액을 알려주는데 여러분은 발행 금액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현가계수하고 연금 현가계수가 이런 개념인데
사채 발행 금액 구하는 공식은 현가 계수 곱하기 사채의 액면 가액이고 더하기 연금 현가 계수 곱하기 1년분 액면 이자예요. 이게 사채를 발행하는 공식이에요. 발행가 구하는 공식. 현가 계수의 액면 가액을 곱하고 그리고 연금 현가 계수의 1년분 액면 이자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대로 하면 자, 현가 계수가 0.79383. 그럼 0.79383 곱하기 우리가 발행한 채권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얘가 1,000만 원이고 더하기 연금 현가 계수가 2.5771 맞죠? 자, 곱하기 1년분 액면 이자는 1,000만 원의 표시 이자가 액면 이자죠. 6%니까 60만 원이네요. 60만 원.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자, 금액이 948만 4천 84,56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제가 연금 현가 계수랑 현가 계수를 계산기로 계산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가 계수표하고 연금 현가 계수표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시고 계시니까 회사에서 그거 쓰시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장기 할부 매출을 현금과 현재 가치로 인식하는 곳은 이거 사용할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자율이 몇 %고 할부 대금을 장기 할부한 경우에 얼마인지 봐서 제품 매출 수익 인식을 이걸로 곱해줄 거예요. 그때 1년 할부 금액을 곱해주면 딱 이 금액 수익 인식해야 될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현가 계수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몇 % 이자, 몇 년짜리다. 그러면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년간 이 사람이 납입하는 금액을 곱해주게 되면 매출액이 나오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쓰는데 자, 지금 얘는 사채 발행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자, 이렇게 해서 분개를 하면 지금 8월 30일 날 이건 뒤쪽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왜냐하면 발행자가 이거지만 사는 사람도 그럼 이 금액 주고 살 거잖아요. 그래서 사는 형태의 문제도 나오고 발행하는 형태의 문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사채 발행했으면 대변의 사채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런데 이 돈을 보통 예금에 돈 받는데 받는 돈이 948만 4,560원을 이 금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액면가하고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쓸 거죠. 51만 5천 얘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고 이 금액은 선이자 성격의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할 때에 얘를 이자 비용으로 다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다 상각해 나갈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자 비용 처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회계상의 이자 비용으로 변화될 금액이에요. 그래서 선이자 성격이다라고 이런 시험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다음 9월 5일 문제를 볼게요. 공장용 토지에 대해 정기에 납부한 종합토지세 과운납으로 인하여 동작구청으로부터 금일 세액 120만 원과 환급 가산금 5만 원의 환급 통보를 받았다. 단기의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것.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용 처리했는데 얘를 취소할 거면 수익으로 처리하면 돼요. 우리 세법이든 회계든 별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이익이 줄었다가 잘못되면 수익 처리하면 늘어나는 거니까. 맞죠? 비용을 취소하는 거나 수익 처리하는 거나 서로 결과 이익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수익 처리한 걸 취소할 거면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공장 토지에 대해서 전기에 납부한 종합토지세. 이 납부할 때 계정은 뭐라고 처리했죠? 납부할 때 종합토지세. 우리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우리 보유세는 세금과 공과인 비용 처리하죠. 그러면 납부할 때에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했는데 공장 용지니까 500번대인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납부할 때고. 그런데 이때 납부할 때 돈을 많이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납부했기 때문에 얘가 돌아온 걸 과오납으로 인해서 120만 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를 지금 우리 취소해야 되니까 수익으로 처리를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 얘는 지금 전기에 납부한 거죠. 전기에 비용 처리한 거를 올해 영업수익으로 처리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수익은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으로 해서 영업수익은 400번대의 초반을 쓰고 있고 얘는 900번대의 초반을 쓰고 있어요. 이 영업수익이 매출이에요. 매출. 그래서 제가 영업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건 매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비용도 영업비용은 제조경비 판관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업외 비용은 우리 900번대 후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얘가 영업비용이잖아. 그래서 우리 취소할 때도 문제 생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대손 충당금 할 때.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 설정할 때 보면 대손 충당금 판관비 처리하는데 얘가 취소돼서 돌아왔다고 해서 영업수익 못해서 비용을 줄여주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 쓰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기타 대손상각비 사용하는 기타 채권은 기타 대손상각비라고 영업외 비용 900번대 쓰니까 돌아오면 대손 충당금 환입을 900번대 영업외 수익 처리하잖아. 그게 원칙인데 영업비용인 판관비 처리했다고 해서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려고 대손 충당금 환입을 매출이라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비용을 취소하는 성격으로 해서 판관비의 차감 계정 쓴 거예요. 또 우리 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도 똑같은 격이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매출 원가 영업 비용이에요. 근데 얘가 다시 회복했다고 해서 매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업수익으로. 그래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성격으로 되는 거예요. 비용에서 줄이는 거. 원리는 단순해요. 회계 그 원리를 우리 공부한다고 표현하는데 그 회계 원리가 원리 하나만 이해하면 단순한 거예요. 그 이해하면 방금 얘 매출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자, 지금 예를 보면 자, 수익 처리하는데 올해 거는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비용 취소도 되고 수익 처리해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전기에 발생한 거죠. 얘가. 그렇기 때문에 전기 비용을 취소할 수 없어서 얘도 이제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계정만 못 쓸 거예요. 그럼 중대한 오류냐 중대한 오류가 아니냐라고 따질 건데 그걸 그냥 한 방에 끝내게 뒤에 영업외 수익 처리하라고 적어놨네. 900번대 처리하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이 900번대로 처리해 줄 거예요. 자, 이건 과오납금에 대한 거고 자, 그럼 다음 환급가산금을 생각해 볼게요. 자, 환급가산금은 뭐냐면 자, 우리가 세금을 늦게 내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 성격인 납부지연 불성시 가산세를 주죠. 그런 것처럼 국가가 잘못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면 그거에 대한 이자 성격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수익 처리할 건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의미가 크지 않아서 특별한 말 없으면 자비익으로 수익 처리를 할 거예요. 자비익으로. 그럼 지금 우리는 125만 원이 들어올 거라고 통보만 받은 거죠.
5일 날 자, 우리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영업외 수익으로 120만 원이 돌아오고 5만 원을 자비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전부 다 영업외 수익이잖아. 그런 문제 말 맞죠? 근데 오늘 돈 안 들어오죠? 그런데 수익 처리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래라서 미수금 125만 원. 예, 어디서 들어온다 그랬죠? 동작구청. 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이게 성격이 뭐라 그랬죠? 수익이라 그랬죠? 영업외 수익. 자, 영업외 수익인데 얘 왜 들어온 거죠? 국가가 잘못한 거죠. 근데 국가가 잘못했는데 이 돈 받았다고 해서 너 돈 벌었네? 세금 내 20% 가지고 와. 말이 되나요? 우리 상식 생각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손익계산서 갈 거잖아. 자, 우리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 비용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지금 돈 벌었다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거잖아. 우리 지금 단기순이익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법인세법은 나중에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환급가산금이라는 용어 눈으로 한번 봐둘게요. 나중에 그래서 환급가산금을 회계처리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회계처리 때 맞는데 세법에선 이 돈 세금 부과하지 말라고 빼내버릴 거예요. 이거는 돈 벌었다고 세금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돈 낼 때 돈 번 거 아니라고 세금 안 냈거든. 비용 처리하고. 과거에 안 냈기 때문에 얘 낼 필요 없는 거니까 번 거잖아. 그럼 돌아오면 세금 내니까 얘는 세금 내는 게 맞는데 얘는 세금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어떤 성격인 건지를 지금 돌아온 돈이 어떤 성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 세금이 뭐였고 환급가산금이 뭐고 성격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세무 이것 때보다 훨씬 더 재밌죠. 뭐가 뭔지 죄송해요. 그래도 진짜 뭔지에 대한 걸 알 수 있잖아. 옛날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종합토지세, 세금과 원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 근데 이제 왜 내는지, 왜 돌아왔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의미를 아셔야 되니까. 자, 다음 이제 9월 7일 볼게요. 자,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5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정가치 5만 원의 공채를 8만 5천 원에 현금 매입하였다. 취득 후 기존 건물 철거 비용 1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정지 과정에서 취득한 골재 등을 3만 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공채는 즉시 매각 예정이며 전체 거래 내용을 일괄하여 회계 처리함.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시나요? 내용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본사 사옥 지으려고 땅 샀다 그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거잖아. 본사 사옥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근데 빈 땅이 아니고 건물도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쓸 생각은 없고 건물 지을 거니까. 그러면 토지 가격이든 내가 사용하지 않을 건물 가격이든 전부 다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이 뭐죠? 언제죠?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그럼 그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그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럼 지금 땅 샀잖아. 토지라고 썼다는 자체가 영업활동에 쓸 거니까 이 땅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 들어간 돈은 전부 다 토지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으로 과세 거래를 하면 불공제 처리하는 거고. 왜냐하면 토지는 얘를 나중에 팔 때 매출세를 창출하지 않는 면세제약이기 때문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에서 그럼 토지든 건물이든 땅 쓰기 위해서 이 건물도 산 거고 이 건물을 없애면 그것도 땅 쓰려고 쓴 거니까 전부 다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하고 취득원가들 다 보면 우리 분계 개정 과목은 일단 토지고 그리고 문제를 쭉 읽다 보니까 정말 고마운 게 우리 편하라고 다 현금으로 주고받았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취득원가를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총 500만 원이었고 취득원가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공정가치 5만 원 그리고 공채를
85,000원에 매입했대요. 자,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이죠. 우리가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을 사게 되면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로 매입시키죠. 그러면 액면가로 무조건 우리는 사줘야 돼요. 근데 얘를 되팔면 공정가액으로 현재 가치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85,000원에 매입했다는 건 85,000원이 액면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공정가치가 5만 원이니까 얘 바로 팔면 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얘 샀다 바로 팔면 대놓고 35,000원 손해보게 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차익 손해본 돈은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그럼 채권이니까 채권을 분류할 수 있는 개념 과목은 3개가 있죠.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이 3개 중에 하나 할 거라서 마지막에 알려주는 거예요. 얘를 지금 즉시 매각 예정이래요. 그럼 단기매매증권으로 예정이지 아직 안 팔았으니까 단기매매증권이고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고 그 차이 나는 금액은 이제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래서 35,000원이 취득 원가에 포함되게 되겠죠. 다음 취득 후 기존 건물 철거 비용 10만 원, 토지 정지 비용 10만 원. 얘도 땅 쓸 수 있도록 들어가는 거니까 10만 원과 10만 원이 같이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는 정지 과정에서 취득한 골재를 3만 원에 처분하고 현금 받았다. 우리 돈 받은 거는 반대로 취득 원가에서 빼줄 거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이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겠네요. 그럼 520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럼 토지는 520만 5천 원이고 그게 합치면 525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12일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 지출하였다. 자, 대변은 다 현금일 거니까 자 계정 과목들을 한번 볼게요. 차변에 쓸 거잖아. 대변에 돈 나갈 거니까 현금이. 자 건축 공사비 이건 우리 건물이라고 처리할 거죠. 건축 공사비는 건물이죠. 다음 설계비 이것도 건물 취득할 때 들어가는 거죠. 건축 허가비 이것도 건물 취득할 때 들어가는 거죠. 건물 취득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 신축 공사보험료 이것도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해야 되겠죠. 조경사업비 연구성이 있대요. 이건 건물인가요? 조경은 땅이죠. 토지라고 해야겠네요. 다음 도로 포장비 이것도 땅이죠. 지금 옆에 연구성이 있음이라고 적은 건 감가상각하지 않은 자산이다. 토지라고 마음껏 하라는 거고 옆에 또 가로에 유지보수 책임은 시에 있음이 적어놓은 건 우리 유지보수를 위한 하자보수에 관련된 충당금 이야기할까봐 쓴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금액만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고 주차장 이건 뭐라고 하죠? 자, 건물? 토지? 애매하죠? 그걸 구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축물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분개 안 해도 되겠죠. 지금 걔네들 금액 합쳐가지고 지금 위에서 건축공사비부터 신축공사보험료까지는 건물, 조경사업비, 도로포장비는 토지, 주차장은 구축물이야 쓰고 대변에 그 돈 다 주면 끝이잖아. 분개 따로 안 써도 되겠죠.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니까. 자, 다음 321페이지에 10월 1일 문제로 갑시다. 자, 기계장치 구입 대금은 50만 원이나 10분의 2, 30분의 n의 조건으로 할인 구입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추가로 설치 비용 5만 원과 시운전 비용 3만 원을 현금 지출하고 시운전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2만 원에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기계장치의 구입일은 10월 1일이고 실제 사용 계획일은 12월 1일. 1년간 보험료로 6만 원을 10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료는 월화계산하여 구분할 것.
문제 내용 이제 하셨나요?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지문이 뭐냐면 지금 기계장치 영어활동에 쓸 거죠. 그러면 실제 사용 계획 1,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사용할 게 언제냐면 12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는 취득원가 포함 기계장치로 할 거고 그 이후에 들어간 거는 뭐 비용이나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10월 1일인데 기계장치를 취득한 거고 얘네들도 현금으로 지급한대요. 자, 그럼 기계장치 구입대금 볼게요. 자, 우리 10분의 2, 30분의 n 이 의미가 뭐죠? 신용거래 조건이잖아. 10분의 2, 30분의 n 이 의미는 30분의 n이라고 적은 n은 30일 이내 갚아라고 하는 거예요. 외상으로 준다면 너가 갚아야 되는 날은 30일이다라는 거고 10분의 2는 근데 너가 만약에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용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럼 난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 건데 중요한 건 얘 구입 즉시 줬잖아. 그럼 2% 바로 깎아주겠죠. 이해가셨나요? 구입 즉시 줬으니까. 자, 그럼 기계장치 가격이 얘가 50만 원인데 50만 원에 2% 하면 만 원을 즉시 깎아줄 거죠. 그럼 얘는 만 원이 빠지게 될 거고 다음 설치할 때에 5만 원 그리고 시운전 하는 데에 또 3만 원. 자, 그리고 시운전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2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2만 원은 취득 원가에서 줄어들게 될 거고. 자,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 보험료도 취득 시점 이전 것까지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그 이후 거는 보험료라고 할 거예요. 근데 1년분 보험료 6만 원을 납부했죠. 그럼 6만 원 중에서 요날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12분의 10월 1일 납부했는데 12월 1일이니까 2. 그러면 얘는 얼마죠? 만 원이네요. 그럼 만 원은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5만 원은 보험료로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보험료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더하면 얼마가 되죠? 56만 원이다. 그죠? 얘는 56만 원이고 61만 원을 지급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10월 5일 문제를 봅시다. 우성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3천만 원에 대하여 당사의 재무 상태를 감안하여 채무이행 능력을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이 채권 채무 제조정에 합의하였다. 자, 공정가액이 500만 원인데 장부가액 400만 원인 토지를 이전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신주 교부 천주 합의 시점 공정가액이 12,000원이에요. 자, 지금 이 말 문제는 뭔 뜻이죠? 문제 내용부터 이해를 해야 우리가 장부에 기록해 둘 거잖아요. 자, 지금 채권 채무 제조정에 합의했다는 건 우리가 지금 우성은행에 빚이 3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 1번, 2번 우리 장부에 400만 원 적혀 있는 토지하고 인명가액 5천 원짜리 천조하고 이걸 주고 이 채무 3천만 원을 상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이거 주고 상계하기로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봤을 때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토지를 판다면 우리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어? 토지 팔면 지금 문제 적혀 있는 게 얼마 받을 수 있어? 500 받을 수 있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주식 발행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주식 발행하면 받을 수 있는 돈 120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그럼 내가 이걸 땅을 팔고 주식 발행하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돈은 1700이죠. 그죠? 맞잖아. 1700인데 지금 얼마의 빚하고 조정해 준대? 3000. 그래서 1300만 원의 채무 면제 이익이 나와야 되는 분계예요. 결론은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계 가지고 하나 생각해 볼게요. 제가 방금, 자, 지금은 제가 쪼개서 분계하고 나중에 한 방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자, 우리가 토지를 팔아요. 자, 현금 받고 팔았다 가정할게요. 그럼 우리 장부에 있는 토지 지워야 될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토지라고 쓸 거고, 그럼 토지는 장부에 4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400만 원짜리 지울 거고, 그럼 차변에 우리는 돈 받을 건데 5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었죠. 그럼 분해하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1번을 판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요. 대변에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인데 전부 다 하면 500만 원이네요. 근데 내가 현금 받고 돈을 받는다면 나는 1200이었나요? 그렇죠? 그럼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주식 발행 초과금 남아 있었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자, 우리 문제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우성은행의 장기 차입금을 우성은행 거 3천만 원을 갚으면서 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1,700만 원이 나가게 되고, 그럼 1,300만 원만큼 채무 면제 이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분기 이해가시죠? 이해가죠? 이 분기 이해가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의 답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 현금만 제외시키고 나머지 분계가 한 번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봤을 때. 이해했다며? 그럼 이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얘네들이 생겨 있는 거예요. 분계에. 이해가시나요? 저 따라 안 써도 되겠죠? 얘네들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고 현금만 상계시킨 분계가 얘 분계예요. 그래서 분계를 내가 실수를 안 하려고 할 때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뭐 주식 같은 거 봤을 때도 얼마에 사왔고 얼마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이 있네, 얼마 손해가 있네 이야기하면 장부에도 딱 그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얘도 방금 우리 시작할 때에 1,300만 원 채무 면제 이익이 내라고 말했잖아. 그럼 결론은 이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 안 나오면 내 분계 어디 틀렸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로 찍는 거예요. 제가 바로 쓰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할까봐 쪼갰어요. 쪼개면 이해가다가 갑자기 차변에 장기 차입금만 딱 쓰고 얘네들을 줄줄이 쓰면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갈 거잖아요. 근데 받아서 줬다고 생각하니까 분계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걸 이제 하나로 이제 뭉쳐서 한 번에 또 쓸 수 있어야 돼요. 차금 죄송해요. 초과금이에요. 죄송해요. 주발차는 뭐죠?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자,
이제 10월 7일 문제를 봅시다. 자, 제가 웬만한 일반적으로는 10분 되면 끝내드릴 거예요. 우리 20분의 시작이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6분밖에 안 남아서 6분 만에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서 좀 넘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9번 문제만 풀고는 끝냅시다. 자, 10월 7일 날 거래처 경수산업주식회사에서 제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이자 부어음 1,500만 원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당좌 예입하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자, 우리가 어음을 지금 할인하게 되면 할인료를 준다는 건 알죠? 그럼 할인료의 성격과 원리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어음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이 현금 있으시면 좀 바꿔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마음으로 저하고 어음하고 100만 원을 바꿔주셨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 어음을 보니까 만기가 올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마음이 심란하겠죠? 현금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자라도 받을 걸. 그 이자가 할인료예요. 그 이자가. 그럼 그 이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넘겼잖아. 그럼 오늘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만기일까지의 이자.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날짜까지의. 그럼 일반적으로 이율 말하는 건 연이율이죠. 연이율 중에 여러분이 보유 기간의 이자인데 자, 여러분이 그 이자를 어떻게 받냐면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자가 제가 100만 원짜리 줬는데 5만 원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음 계산할 때 순서예요. 그럼 이 어음을 내가 받았을 때 만기가 되면 얼마 받을 수 있을지를 그 어음을 사가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짜리고 그냥 무이자 보험이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럼 만기가 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이자가 5만 원이잖아. 그러면 그 5만 원을 뺀 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 때 그 돈 받으면 이자 받게 되는 거잖아. 그날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발행한 사람이 받는 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말한 순서대로 분개를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10월 7일 날 분개를 보면 자, 우린 대변에 받을 어음 그렇죠. 경수산업 이 어음은 우리 장부에 1,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1,500만 원. 자, 대변에 쓰는 건 지금 우리의 생각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만. 그럼 우리의 생각에서는 지금 이제 장부에 적었던 어음 1,500만 원 지우고 근데 얘가 이자부 어음이었잖아. 그럼 우리 문제를 보시면 발행일이 6월 7일이고 만기가 12월 7일 연이자율 5%의 어음이었어요. 그럼 6월 7일 날 받았는데 10월 7일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2달간만 파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있었던 보유 기간 동안에 이자 수익도 우리는 회계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사 보유기간 이자 수익은 6개월치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연이율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가 1,500만 원인데 곱하기 이자율 몇 퍼센트라 그랬죠? 5%. 근데 이 중에서 이건 1년간 이자인데 우리가 보유한 거는 12달 중에 4달이죠. 그죠?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죠? 25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25만 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 회계상의 생각인 거예요. 얘가 우리 회계 이론상의 생각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돈을 받을 건데 돈 어디로 받았죠? 당좌 예금으로 돈 받았어요. 자, 그럼 상대방의 생각을 또 볼게요. 상대방은 이 어음을 사잖아. 그럼 제일 처음 뭐 생각한다라고 했죠? 받은 어음을 할인되는 어음을 산 사람은 만기 때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그죠? 그럼 얘는 이자보험이잖아. 그럼 얘가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은 일단 액면 금액이 1,500만 원 하고 여기에 자 만기 시 수령이자 생각하면 1,500만 원에 5%에 6개월짜리니까 이 금액이 되겠죠. 어음이 6개월짜리잖아. 6개월 만기 어음이죠.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총 37만 5천 원이죠. 이해가시나요? 이자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해가시죠? 얘는 1년짜리 어음이 아니고 6개월짜리 어음이잖아. 그죠?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6개월이니까 근데 얘는 연이율이라서 12분의 6으로 한 거예요. 그럼 만기 때 수령액은 수령액 총액은 이 금액이 되죠. 1,537만 5천 원이 만기 시 수령하는 총액이 되죠. 자,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제 이 금액을 계산하면 그다음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할인율을 보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주 끝에 할인율은 연 6%고 이 사람은 지금 10월 1일부터 만기가 12월 1일이니까 두 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2%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원하는 이자. 원하는 이자를 계산하면 이 이자는 1,537만 5천 원에 이 사람은 6%를 원하고 12분의 2가 되겠죠. 두 달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말 이해가시죠? 공식? 지금 이 사람은 만기 되면 이 금액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의 6%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유하는 게 두 달밖에 안 되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15만 3,750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돈은 얼마일까? 앞에 제가 만기 때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하는 할인료가 5만 원이면 그거 빼고 95만 원 줄 건데 얘가 지금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이 금액인데 원하는 이자가 이거니까 이거 뺀 돈을 나한테 주겠지. 그래서 만기 되어서 이 돈 받으면 이 사람은 이 이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수령한 수령 금액은 자, 저기다 쓸게요. 내가 수령한 수령액은 만기 때 수령하는 1,537만 5천 원에 빼기 15만 3,750원을 한 금액. 그러면 1,522만 1,250원. 이 금액을 내가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상대방이 만기되면 받을 수 있는 돈 보고 원하는 할인료 계산하고 그거 뺀 돈을 나한테 줄 거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이 금액을 받게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럼 이 돈이 할인료겠네라고 하는데 이 돈이 할인료가 아니에요. 이 돈이 할인료가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이자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 할인료가 맞긴 한데 우리 매각 거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할인료를 처리할 거죠. 우리 입장에서 할인료는 1,525만 원 받아야 되는데
1522만 1250원 받은 거예요. 이 둘의 차이 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 난 지금 이 돈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두 달 동안에 1% 이자 때문에 차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 금액이 28,750원이네. 28,750원 얘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해 온 순서가 첫 번째 우리 거 계산하려고 얘를 먼저 했고, 그 다음 우리가 만기시 수령하는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액면금액 파악하고 만기시 수령 이자를 봐서, 그래서 할인 상대방이 원하는 이자를 계산을 하고, 그런 후에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 줄지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지금 계산해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실 때 일단 이 분계 틀은 과거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했잖아요. 어음의 할인 중에 매각 거래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만약에 그럼 차입 거래면 어떻게 처리하죠? 차입 거래는 대변의 단기 차입금,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하죠. 차입 거래는 거래 실질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차입 거래하고 배서 양도하고 어음을 주고 담보로 사오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죠? 배서 양도해서 넘긴 거하고 얘 담보로 돈 빌려오고 넘긴 거 차이. 자, 우리 어음 본 적 없을 수도 있죠. 자, 어음은 수표하고 다르게 누구누구 귀하라고 적혀 있는데 그 귀하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급은행이 적혀 있고 이 사람이 가야 돼. 이 기업이 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잖아. 그러면 뒤에 배설안에 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거기 앞면에 귀하라고 적혀 있는 회사가 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적어주는 칸이 배설안이에요. 그래서 어음 앞에 보면 귀하와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적혀 있는 게 어음이에요. 그럼 배서 양도는 내가 지시인의 배설안을 써서 넘기서 이 사람이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거고, 근데 차입 거래로 하는 어음의 할인은 지시인에다가 배설안에 상대방을 안 쓰고 담보로 그냥 주고 돈 빌려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돈 갚을 때에 이 돈 주면서 그 어음을 찾아오는 게 이제 어음의 할인 중에 차입 거래인 거예요. 그럼 우리 수표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죠? 본권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내일 수업을 위해서 그럼 수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자, 수표는 은행 가서 돈 찾는 수단인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은행 내 통장에서 돈 주는 방식이 제가 이체를 해주는 방식과 제가 수표를 발행해 주면 그 수표로 여러분이 은행 가서 내 통장에서 돈 찾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수표 제도예요. 그래서 이 수표를 가진 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내 당좌 예금口座에서 돈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발행해 주는 수표가 당좌 수표인 거고, 자기압 수표는 뭐냐면 은행이 자기압으로 발행하는 건데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 주면서 수표 주세요 그러면 은행이 은행 통장에다 그 돈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그 수표를 가지고 그 은행 통장에서 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가면 바로 주고 다른 은행 가면 돈 찾아오는데 시간 걸려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는 그 수표랑 연결된 계좌에서 돈 찾아가는 수단인 거예요. 그게 수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좌 수표 발행하면 상대방한테 내 당좌 예금에서 돈 빼가라고 적어주니까 당좌 예금 돈 나갈 거라고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도를 이해하시면 어음도 그렇고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명확하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자, 혹시 오해하실까봐 문제 어렵죠? 뒤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제가 첫 시작할 때 이야기했어요. 실제 시험은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오해할까봐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을 첫 시간에 안 한 반에 한 번 있었어요. 다음날 봤더니 2명이 그만뒀어요. 그 다음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진작에 말할걸. 뒤에 있는 기출문제 보시면, 제 말이 믿음이 안 가면 기출문제 보시면 절대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 중에 조각조각 내어서 조금씩 나오거나 아니면 이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사랑 연결된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설명해서 문제가 나쁜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한 거지만 시험에 일반 전표 문제로 이딴 식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자, 내일은 저하고 같이 또 이제 계속 연결해서 분개를 할 거니까 지고 자, 지금 우리 이제 비콘이니까 좋은 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비콘 찍고 가시면 돼요. 그냥 휴대폰으로.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저희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